그날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국가 훈장 수여식 무대 위로 뛰어올라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행사 직원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개가 미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 초 뒤, 그 개가 문 것이 실은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목숨이었다는 것을. 무엇이 이 특수 훈련을 받은 개로 하여금 모든 원칙을 깨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개의 주인인 한 여경대위는 왜 자신이 해고당할 뻔한 그 행동을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의 일은 아침 햇살이 야른 커튼을 뚫고 들어와 옷걸이에 반듯하게 걸린 엄숙한 정복 위로 옅은 금빛을 뿌렸습니다. 송아린 대위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고 견장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노쇠 단추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도, 허리에 무전기를 찰 필요도, 권총을 소지할 필요도 없는 보기 드문 날이었죠. 그녀는 위험 있는 정복을 입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익숙한 모습 그대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규율, 침착함, 그리고 과묵함. 하지만 가슴속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마치 옅은 안개처럼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방구석에는 다부진 체격의 검은 반점이 섞인 황금빛 털을 가진 진돗개, 태양이 앞발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쉬고 있는 듯했지만 귀는 계속 가볍게 실룩였고 경계심 가득한 눈은 주위를 훑었습니다. 하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부터 그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태양은 옷장 문 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녀가 훈장을 꺼내 책상에 놓을 때 꼬리를 요란하게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녀석은 살짝 닫힌 창문 틈새의 빈 공간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깥에 무언가가 그들의 작은 아파트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리는 다가가 태양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임무에 나서기 전 항상 하던 익숙한 행동이었죠. 왜 그래? 전후. 그녀는 진짜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깝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양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박색 눈동자는 침묵했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리는 나무 상자에서 훈장이 달린 조끼를 소중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경찰청 K9 특수임무대의 로고와 국가 안보를 위한 탁월한 헌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조끼는 지난 5년간 태양이 해낸 모든 일을 상징하는 여성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국경지대에서의 마약 사범 추적부터 인파가 몰린 곳에서의 폭발물 탐지까지. 하지만 오늘 하린이 태양에게 그 조끼를 입히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이 한 걸음 물러서며 낮게 으르렁거린 것입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행동을 태양이 거부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괜찮을 거야. 넌 이런 번쩍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 하리는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모든 정보 보고서보다 직감이 더 정확하게 와닿는 큰 전투를 앞둔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춘천의 경찰견 훈련소에서 태양을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태양은 고작 1살이었고 헝클어진 황금빛 털의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관은 그녀를 태양의 견사로 데려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놈, 벌써 조련사 둘을 탈락시켰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태양이 너무 독립적이고 명령을 듣지 않으며
심지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도 반항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시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였죠. 하리는 견사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녁이 되자 태양이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꼬리를 흔들지도 손을 할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처음으로 사람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리는 교범대로 녀석을 훈련시키는 대신 녀석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숨소리의 변화, 낯선 소리를 들었을 때의 미간의 찡그림, 혹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때 귀를 접는 모습까지. 그들 사이에는 명령이 아닌 감각을 통해 교감하는 암묵적인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덕분에 하린과 태양은 강원도에서 팀 전체가 울창한 숲에서 매복 공격을 당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기진맥진했습니다. 모두가 포위당하지 않기 위해 전술에 따라 흩어졌습니다. 태양은 훈련받은 대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와 숲을 헤치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일 이후 아무도 감히 녀석을 고집불통개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녀석을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전우, 태양. 현재로 돌아와 하리는 한숨을 내쉬며 태양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알고 있니? 그녀는 녀석의 앞발에 남은 작은 흉터들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돌이 가득한 강둑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태양은 그녀를 흘끗 보더니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녀석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하린의 마음속에서는 혈관이 수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항상 찾아오는 이름 붙이기 힘든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서기 위해 목줄을 챙겼습니다. 태양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발톱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불길한 교향곡의 시작을 알리는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서울의 아침은 그다지 덥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옅었으며 나뭇잎은 가벼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을 향해 달리는 차창으로 스며드는 빗줄기 속 어딘가에서 하리는 오늘이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님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뒷좌석에서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낑낑거리거나 하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녀석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바쁘게 굴리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때때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오직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조심해요. 무언가 아주 잘못됐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K9 특수부대 전용 벤이 잃은 아침 시장의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오래된 거리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떴지만 전통 기와지붕과 보도블록 위로 그림자를 들이운 은행나무 잎사귀의 가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하리는 핸들을 잡은 채 가끔씩 뒤에 앉은 태양을 흘끗거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고동락하며 이 경찰견의 과묵함에는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주 많이? 태양은 평소처럼 눕지도 긴 하품을 하거나 의자에 다리를 걸치지도 않았습니다. 녀석은 근육이 긴장된 채 꼿꼿이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차창 뒤쪽으로 계속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 작은 골목을 지나거나 걸어가는 사람들 옆을 스칠 때마다 태양은 목구멍에서 본능적인 경고처럼 낮고 둔탁한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리는 미간을 찌푸렸고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돌려 종로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예술적인 벽화가 늘어선 고지였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저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녀석의 본능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태양의 이상한 반응은 하린의 마음을 얼마 전의 기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참여했던 가장 큰 마약 사건이자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바로 그 사건. 불과 2달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양항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마약 조직이 항구를 통해 물건을 들여온다는 정보를 정찰대가 입수하고 몇 달간 계획한 특수 작전이었습니다. 모두가 파란색 컨테이너가 가짜 미끼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건이 현장을 경험한 코를 가진 태양만이 용의 선상에도 없던 다른 회색 컨테이너 옆을 지나가며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부대원들이 확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컨테이너 바닥 아래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통로는 바다와 인접한 낡은 창고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300kg이 넘는 헤로인을 발견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피하기 위해 쌀겨 포대에 나뉘어 꼼꼼하게 포장된 상태였죠. 그 순간 팀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태양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를 도구로 보던 눈빛이 아니라 진정한 전사를 향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하린이 처음으로 죽을 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찰팀이 창고로 진입할 때 그녀는 녹슨 양철로 덮인 나무 상자들로 가려진 옆길로 접근했습니다. 그때 태양이 갑자기 멈춰 서서 으르렁거리더니 줄을 세게 당겨 그녀를 주저앉혔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앞, 나무 상자 안에 숨겨진 구식 수류탄이 있었고 그 격발 장치가 금속 문고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세게 열기만 했다면 그 통로 전체가 폭발했을 겁니다. 그 순간 하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자 녀석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직 절대적인 집중력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녀석은 애정 때문에 혹은 주인을 지키는 반려동물처럼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우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린은 그 기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태양이 멈추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이 평화로운 오래된 거리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차는 삼청동 길로 접어들어 성대한 표창식이 준비되고 있는 경찰청 본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린의 마음이 문득 무거워졌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태양, 바로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태양은 이미 10번 가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마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차 한 대가 아니라 어떤 위협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붐비는 차량 행렬 속에 조용히 숨어 이 익숙한 거리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검은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태양은 차가 정문에 멈춰 서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문을 열어주며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린이 차를 주차 구역으로 몰고 들어갔을 때 태양은 몸을 일으켜 창문에 바싹 붙었습니다. 더욱 선명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모호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위험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하린은 뒤를 돌아보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테이블을 정렬하고 무대를 설치하는 사람들 중에 규정된 작업복을 입지 않은 몇몇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흰색 셔츠를 입고 출입증을 걸고 있었지만 붉은색 직인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가 함께 일했던 기술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그녀가 쳐다볼 때마다 시선을 내리까는 눈빛들. 하리는 시동을 끄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목줄을 풀어주려 했지만 태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무대 뒤편으로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 쪽을 아주 잠깐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범한 행사 진행 요원치고는 너무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태양은 이 사이로 가볍게 쉭소리를 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이 마치 차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리는 목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 표정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딱 3번 본 표정이었습니다. 첫째는 광양에서 헤로인 창고를 발견했을 때, 둘째는 강원도 홍수 지역에 고립되었을 때, 셋째는 현장 학습을 온 학생들 사이에 섞여있던 한 남자의 배낭에서 화약 냄새를 맡았을 때, 3번 모두 태양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제 할인의 머릿속에는 표창식도 가슴에 달릴 훈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무언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와 태양은 지난 5년간 해왔던 일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입은 정복에 피가 묻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거짓된 평화를 깨부수고 범인을 빗속으로 끌어내는 것. 중앙 현관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고 붉은 카페트 위 계단을 따라 연단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통로 양쪽에는 하얀 천과 붉은 리본으로 장식된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노란빛의 대형 꽃다발, 걸려있는 깃발들, 공로패. 모든 것이 수도 경찰의 우수한 단체와 개인을 표창하는 도시급 행사의 장엄함을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중앙, 무대 바로 근처에는 임무를 수행 중인 할인 대위와 태양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누구라도 오늘이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때문에 태양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중앙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태양은 즉시 등줄기를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몸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늘 침착하던 그 눈이 이제는 물 쟁반을 들고 앞줄로 향하는 한 남성 직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하리는 손에 쥔 목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진정시키려 몸을 숙여 목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낮고 깊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저렇게 꾸며진 거짓된 공간을 당장이라도 찢어발길 것처럼. 그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양의 시선을 느꼈거나 혹은 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시하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니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걸까요? 하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그 직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박인 굳은 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무기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서만 볼 수 있는 종류의 굳은 살이었습니다. 경계심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그 생각은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끊겼습니다. 송 대위, 진정하게. 오늘은 소란 피울 날이 아니야. 익숙한 목소리, 안태평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오늘 행사의 책임자이자 할인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머리가 센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할인이 돌아보자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시선을 끌고 있어.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중요한 행사를 망칠 셈인가? 알겠나?
그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녀는 모범적인 여경이었고 태양은 그저 행사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개의 으르렁거림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태양에게 계속 가라는 신호로 목줄을 당겼지만 태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그 직원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의 뒤쪽 끝, 견학을 온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담소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지만 태양의 시선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마치 순진한 군중 속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하리는 손에 힘을 주며 스스로에게 임무에 집중하라고 강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저항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행사는 곧 시작될 테니까요. 무대에서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창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 고위 간부들, 언론사, 그리고 초청된 경찰관 가족들이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벼운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 소리. 모든 것이 어우러져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 속에서 아주 가벼웠지만 행사장 전체의 심장 박동을 먹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커피 쟁반이 엎어지고 도자기 컵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직원이 바로 태양이 처음부터 으르렁거렸던 그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더듬더듬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몇몇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돌발 상황이 항상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쪽으로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양이 울부짖었습니다. 평범한 경고의 짖음이 아니라 거짓된 평화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길고 격렬한 포효였습니다. 녀석은 쟁반을 엎지른 남자를 향해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행사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화 소리가 멎고 카메라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벌떡 일어섰고 어떤 이는 말리려 몸을 내밀었습니다. 할인 역시 뒤따라 뛰었습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태양은 남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남자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주머니에서 금속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불빛이 깜박이는 낯선 장치였습니다. 할인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녹음기도, 무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폭 장치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몸을 짓누르고 그의 손목을 등 뒤로 세게 꺾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실행할 기회를 막 놓친 자의 절박한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엎질러진 쟁반과 남자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할인의 직업적 반사신경은 저 쟁반에 분명 커피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1초 뒤, 보안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은 술렁였습니다. 안중령이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깨진 컵들 사이에서 방금 수거된 물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커피 포트 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이상한 물체와 연결된 소형 원격 송신 장치였습니다. 할인은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폭 장치가 떨어졌던 자리를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감의 참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슬프고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아는 것처럼. 그 평화로워 보이던 아침, 짖는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태양은 할인의 손목이 아플 정도로 목줄을 세게 잡아당기더니 방금 커피 쟁반을 엎지른 남자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빈들의 경악한 눈빛, 행사 직원의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황금빛 총알처럼 달려드는 태양을 본 그 직원의 얼굴에 떠오른 완전한 충격. 커피 포트가 그의 손에서 날아가 공중에서 빙글 돌다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포트 바닥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물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뭉치의 전선, 마이크로칩, 구리선, 그리고 회백색의 가루였습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C4 폭약의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들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할 만큼 작고 행사의 절정기에 터진다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교하게 위장된 폭발 장치였습니다. 첫 번째 비명은 앞줄에 앉은 한 여성 간부에게서 터져나왔고 그 뒤를 이어 혼돈의 소리들이 폭발했습니다. 의자가 밀쳐지고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어지럽게 두드렸습니다. 기자들의 다급한 외침, 보안팀 무전기의 혼란스러운 소리.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할인이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는 그곳으로. 그녀의 팔꿈치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고 태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날카로운 이빨은 남자의 기폭장치를 쥔 손목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선명한 붉은 핏줄기가 테러범의 팔에서부터 빛나는 대리석 바닥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게 움직이면 저 개가 순식간에 자기 손목의 힘줄을 끊어버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한 손으로 용의자의 손목을 꽉 잡고 다른 손으로 허리에서 수갑을 꺼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 놔! 1센트라도 더 움직이면 내가 가져온 그걸로 이 행사장을 날려버릴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음향 시스템의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져 멀리 있는 사람들 귀에도 들렸습니다. 숨죽인 시선들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수십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를 짓누르고 있는 저 작은 여성 경찰관이 지금 이 행사장 유일한 희망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낮은 자세로 우르렁거렸습니다. 눈은 용의자의 손에서 떼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가 낮은 씩씩 소리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녀석의 이빨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피가 앞발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깊게 물지 않도록 훈련받았지만 할인은 이번만큼은 태양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녀석은 위험의 수위를 인지한 것입니다.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자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테러범이 신음하다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피가 묻은 이빨을 드러내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하지만 할인이 듣기에 충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할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덜미에서 등줄기까지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에피타이저라는 단어가 그녀의 생각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폭탄은 하나가 아니었고 목표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행사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의 모든 세부사항을 머릿속에서 되짚었습니다. 누가 지나갔는지, 누가 장비를 옮겼는지, 직원 명단에 없던 자가 누구였는지.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안중령이 2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는 현장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행사 직전에 과잉 행동을 한다고 할인을 꾸짖었던 그는 이제 바로 그 행동이 행사장을 구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는 중얼거리더니 용의자를 넘겨받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할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형식적인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목격한 노련한 지휘관의 깊은 인정이었습니다. 할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습니다.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돌아보며 놓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양은 즉시 힘을 풀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시선은 용의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다시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비상등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기술팀이 즉시 현장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고위 간부, 학생, 그리고 모든 참석자에게 북쪽 통로를 통해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할인은 점점 비어가는 행사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복 소매 한쪽은 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그녀는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질책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행사가 집단 추모식이 되는 것을 막아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기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태양에게 머물렀다가 할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반짝이는 눈동자는 방금 전 행사장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신해 말하는 듯했습니다. 할인이 훈련장에서, 어두운 숲속에서, 총성과 피비린내 속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시선. 값싼 환호도, 반짝이는 칭호도 아닌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옳았고 그들은 그녀 덕분에 운이 좋았습니다. 경보음은 여전히 복도에서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급차와 몇 대의 비상지원 차량이 대기 중인 주차장 쪽 뒷문으로 대피하기 시작하면서 행사장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각 그룹이 순서대로 건물을 빠져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이 사라진 것 같은 안도감이 팽팽했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습니다. 공포에 질렸던 눈빛은 이제 피로로 바뀌었지만 모두가 방금 전의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체만 빼고 태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뒷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태양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가 쫑긋 섰고 이미 긴장해 있던 몸이 더욱 바짝 조여들었습니다. 녀석은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아까처럼 뛰어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 쪽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어. 아주. 할인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태양의 아주 작은 표현 변화에도 익숙했습니다. 저 침묵이야말로 소리 없는 경고음이었습니다. 태양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훑다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한 의료진이 부상자를 맞이하려는 듯 빈 들것을 밀며 홀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들것은 언뜻 보기에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눈에는
그리고 수백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을 통해 단련된 할인의 감각에는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들것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할 정도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인은 다가가 인파를 통제하고 있던 한대원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 사람, 마가 그녀는 그 의료진이 대피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고정한 채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 선배님, 의료팀 사람인데 대원이 망설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당장.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습니다. 할인은 몸을 낮추고 속삭였습니다. 태양. 저쪽으로 더 이상의 명령은 필요 없었습니다. 태양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 의료진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는 들것을 밀고 몇 걸음 가다가 개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양이 달려들어 들것 위로 뛰어올랐고 두 앞발로 덮개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철컥하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덮개가 뒤집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환자가 아니라 고무와 구리선으로 꼼꼼하게 감싸인 직사각형의 물체가 작은 제어 회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할인은 더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폭탄이다. 물러서. 접근 금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해진 줄 알았던 공간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웅크렸습니다. 몇몇 경찰관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들 자신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흰 가운을 입은 남자는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원격 스위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할인은 이미 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검지가 정확하게 방아쇠에 걸쳤고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내려놔. 넌 나보다 빠르지 않아. 테러범은 몇 초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빠를 필요가 없다는 듯 이미 설치할 것은 다 끝냈다는 듯한 조소였습니다. 태양은 살아있는 벽처럼 그들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번개처럼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안중령이 할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폭탄이?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용의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제자리에 배달됐어. 아까 제압당할 때 첫 번째 테러범이 했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표는 모두가 대피할 때, 인파가 안전 통로로 몰릴 때, 모두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험은 항상 탈출구에 있지. 그녀가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즉시 폭발물 처리반, EOD, 이 호출되었습니다. 대피 구역은 긴급히 폐쇄되었습니다. 인파는 건물의 다른 쪽 측면으로 이동 조치되었습니다. 할인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폭탄을 발견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분. 그리고 2개의 폭탄. 만약 태양이 없었다면? 그녀는 몸을 숙여 태양이 긴장할 때마다 가장 만져주길 좋아했던 귀 뒤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늙은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태양은 가볍게 킁 소리를 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분 후, 기술팀은 해당 기폭 장치가 타이머와 동작 감지 센서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들꺼리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면 센서가 3분 이내에 작동했을 것입니다. 구급차 한 대, 가짜 들것, 가짜 의료진,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군중.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최대의 살상력을 내도록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에는 더 이상 의혹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녀와 태양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공포.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목줄을 가볍게 쥘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말없는 전우가 행사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폭발물 처리반의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1초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두 번째 폭탄 옆에서 긴박하게 작업 중인 기술 전문가 그룹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자놀이를 따라 땀이 흘렀습니다. 손은 절대 떨려서는 안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이 일대가 지옥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적처럼 기술자 중 한 명이 손짓을 보냈습니다. 해체 완료. 아무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끔찍한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한 안도의 한숨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리는 몇 초간 눈을 감고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기도 전에 주머니 속 전화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보안 기술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새벽 6시경, 송 대위님의 이동 경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 발견. 그리고 바로 뒤이은 또 다른 메시지. 내부 IP 접근. 누군가 대위님이 행사장에 도착할 정확한 경로와 시간을 알고 있었음. 하리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태양이 낮게 킁 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벌떡 일어나 고위 간부들이 차를 타기 위해 대피하고 있던 서쪽 복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한 남자가 지나갈 때 멈췄습니다. 그는 고급 정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반짝이는 별 3개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표창식의 모든 계획을 직접 승인한 곽병철 감찰국장이었습니다. 하리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곽 중장에게 반응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만남에서 녀석은 늘 평온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정하게 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녀석이 멈칫했습니다. 귀를 살짝 접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온몸은 폭발을 기다리는 그림자처럼 바짝 긴장해 있었습니다. 하리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곽 중장. 그녀가 임관 초기에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 그녀와 태양이 원주에서의 큰 사건에서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위원회 앞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 그녀가 가족처럼 곽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 계급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양항 사건 이후 그녀와 처음 악수하며 자네 덕분에 젊은 세대도 정도를 지킬 줄 안다는 믿음이 생겼네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두 번째 눈인 태양이 그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기억이 비상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비 기간 동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되짚었습니다. 누가 행사를 예정보다 앞당기자고 요청했는가?
누가 직속 지휘관 대신 결제 서류에 서명했는가? 누가 그녀에게 무기 없이 정확히 예복만 입으라고 강요했는가? 누가 행사 직전 예식장 장비를 재점검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는가? 모든 것에 곽병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한기가 아니라 심장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였습니다. 실내의 조각들이 금이 간 유리처럼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돌아봤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무거운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귀에 전화를 댄 채 관용차로 빠르게 걸어가는 곽 중장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태양은 목구멍 속으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할인이 고개만 끄덕이면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할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구멍이 답답하게 메어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태양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중령이 2개의 폭탄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눈빛으로 그녀 곁에 다가왔습니다. 폭탄 처리반 말로는 두 장치 모두 동일한 시스템으로 제어됐다고 하네. 내부자 누군가가 전기도와 이동 경로를 제공한 거야.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 할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검은색 세단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곽 중장은 여전히 태연하게 전화를 받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회의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처럼. 하지만 바로 그 태연함이 지금 할인에게는 폭발음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있나? 안중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인은 차에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진실은 크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뒷문 근처의 한 지점을 맴돌며 타이어 자국에 코를 박았다가 다시 할인을 돌아봤습니다.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가 방금 떠났지만 흔적을 남겼다. 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곽 중장이 정말 내부 스파이라면 단순히 도면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계획의 길잡이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인력을 섬멸하고 광양 마약 검거 사건 기록을 전부 삭제하며 자신과 태양까지 모두 제거하려는 계획 말입니다. 그녀는 안중령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복도 접근 권한 있으시죠? 응. 어느 구간이 필요한데? 6시부터 8시까지요. 특히 물류 배급실과 제3중앙 출입구 쪽으로요. 안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린은 태양에게 몸을 돌려놨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번이 맞다면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국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믿음까지 배신한 거예요. 태양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감정이 가득 담긴 소리였습니다. 본능적인 동물의 소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공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태양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때때로 전투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부의 악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바젓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의 탈을 쓴 악을 마주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임시 지휘 통제실의 감시 화면에 보안 영상이 천천히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린은 화면에 집중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다른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의 영상이 아니라 더 멀고, 더 깊고, 더 많은 감정이 담긴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양을 처음 만났던 날들의 기억, 서울경찰청 K9 특수임무대에 막 배속되었던 젊은 장교 시절, 이론의 딱딱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때의 기억이었습니다.
훈련장 앞에 처음 섰던 날, 그녀는 훈련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표준 절차, 정확한 구령, 접촉 규칙. 모든 것이 프로그램처럼 짜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린에게 정확성과 규율은 나침반이었고, 이 분야에서 성공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명령에 불복종하는 궁견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의 소매가 찢어지고 어깨가 긁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태양은 1살 반이 조금 넘었고, 이전 2차례의 훈련에서 탈락한 개체 중 하나였습니다. 서류에는 태양이 지나치게 독립적이며 핸들러와의 유대감이 부족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기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약점이었지만 당시 어렸던 린은 그것이 어딘가 매우 인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태양은 명령에 따라 앉지도 꼬리를 흔들지도 먹이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린이 배운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흥미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무뚝뚝하고 조용했으며 때로는 절반은 회의적이고 절반은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론 몇 줄로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린은 화가 나서 다른 개로 바꾸고 싶을 정도였지만 무언가 정확히는 태양의 그 눈빛이 그녀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몰래 훈련장 견사로 나가 태양에 우리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처음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 냄새를 맡더니 쇠창살 바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린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양이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귀를 접는 작은 움직임, 어깨의 떨림, 아주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절차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새로운 절차를 썼습니다. 바로 태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린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양의 인내심과 고독함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복종이 아닌 동행이라는 다른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큰 전환점은 북쪽 산간 지역의 한 군으로 출장을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폭우 뒤에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여러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린과 태양을 포함한 구조대가 그날 밤 즉시 파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은 빠졌지만 진흙이 길을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깊은 마을에 3명의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했지만 지형이 복잡해 기계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태양은 린과 함께한 지 6개월 정도 되었고 도시 외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태양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아마도 흙냄새, 피냄새, 그리고 공포감이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 듯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나무다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태양은 갑자기 멈춰서서 코를 벌름거리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진흙을 거칠게 파헤치더니 진흙으로 뒤덮인 경사면을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린이 뒤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분을 더듬어 찾은 끝에 그들은 끈적한 진흙 속에 몸이 절반쯤 파묻힌 5살배기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눈만 크게 뜬 채 입으로 희미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2시간 뒤, 그들은 2명의 아이를 더 찾아냈습니다. 한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고 다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3 아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어른들은 부슬비 속에서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합장 기도를 올렸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린은 웃었지만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은 침착한 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과시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양은 그저 추위에 가볍게 떨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진흙을 치우는 모습을 고개를 들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온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그들이 한민가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린은 담요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태양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태양은 멀리 떨어져 눕지 않고 스스로 다가와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부터 린은 자신이 더 이상 절차만 따르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문서나 양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거의 1년 내내 인내심으로 가르쳐준 본능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곽 중장을 보았을 때 태양이 보여준 바로 그 본능, 살짝 접힌 귀, 갑작스러운 멈춤, 미동도 없는 시선이 그녀를 또 다른 진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진실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교범 대신 태양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오늘 그 어떤 계급이나 권력과 마주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한번 진흙과 피와 생명을 통해 단련된 믿음은 결코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본관 뒤편, 올해 가장 큰 마약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과 서류, 기록이 보관된 별관의 인적 드문 복도에 어둠이 더 빨리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2차례의 폭탄 테러 이후 대부분의 인력은 위험 지역을 재점검하기 위해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이 순간 모두의 관심은 봉쇄된 강당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린은 안중령과 함께 제어판에서 보안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각 카메라 화면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태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짖지는 않았지만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등을 구부리고 코를 거의 땅에 박을듯이 킁킁거리다 고개를 돌려 린을 바라봤습니다. 한마디 말도 어떤 구령도 필요 없었습니다. 린은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증거 보관실 카메라 어딨어요? 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안중령은 눈을 깜빡이며 즉시 화면을 지하 복도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지만 새까맸습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린이 의아해하자 안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7분 전에 카메라가 비활성화됐어. 시스템 경고도 없었고 누군가 내부에서 끈 거야. 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려가 볼게요. 안중령이 미쳐 말리기도 전에 그녀는 태양에게 바짝 붙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하는 기념일 당일에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00kg의 헤로인부터 휴대전화, 컴퓨터, 기소 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물이 다가오는 전국 합동 브리핑을 위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면 여기보다 더 편리한 곳은 없었습니다. 린은 복도 모퉁이에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양은 바닥에 바짝 엎드려 앞쪽을 향해 아주 조용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경고를 보낼 만큼 충분히 희미한 탄내가 났습니다. 린이 태양의 어깨에 조용히 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준비 신호였습니다. 태양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시선은 복도 끝, 증거물 보관 창고로 이어지는 철문을 향했습니다. 린은 주머니에서 내부 통신용 이어셋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허리춤의 K5 권총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사건 이후 안중령에게 간신히 부탁해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이번 예측이 틀린다면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제때 오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가 수동으로 해제되는 딸깍하는 소리였습니다. 전문 장비가 아니라 누군가 이미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부 사람이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태양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두 사람만이 아는 특별 훈련 신호로 리는 태양의 옆구리를 빠르게 3번 두드렸습니다. 태양은 몇 걸음 물러나 쇠기둥 뒤에 숨어 사냥 태세를 갖췄습니다. 리는 벽에 바싹 붙어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안쪽에서부터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복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작은 휘발유통을 든 채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뒤따랐는데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고 서류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건물의 심장부에 린과 태양이 두 유령처럼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칼처럼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태양이 먼저 튀어나가 서류 상자를 든 남자를 덮쳤고 남자는 뒤로 나자빠지며 휘발유통을 옆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린이 뛰어들며 두 번째 남자에게 총을 겨누고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손머리 뒤로. 당장.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탈출로를 막아선 태양을 흘끗 보더니 저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군. 리는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창고 열쇠, 출입 통제 시스템 로그인 코드, 그리고 더 무섭게도 접근 로그를 남기지 않고 지하 전체의 카메라 시스템을 꺼버리는 소프트웨어가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물건, 내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묻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리는 태양을 돌아봤습니다. 태양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듯 엄격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히 증거물을 불태우려 하는 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드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순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내부자가 있었어.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어셋으로 듣고 있던 안중령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위급 내부자야.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희미한 불빛도 방금 드러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외부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적에게 문을 열어준 손길이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충성심과 명예에 대해 가르쳤던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침서에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보고서도 증거도 아닌 바로 태양이 그녀를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낮게 드리운 구름이 건물 지붕에 낯빛을 덮었습니다. 맹렬한 폭풍 직전처럼 공기가 무겁고 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관제센터의 감시 화면에서 주차구역의 카메라 신호가 계속 깜빡였습니다. 작은 폭발음이 들리고 마치 벼락이 시스템을 내리친 듯한 소리와 함께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직후 지하 보안실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공격받고 있다.
무장한 괴한이 최소 6명이다. 반복한다. 무장했다. 즉각 지원 바란다. 리는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허리춤의 권총을 내려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태양은 귀를 쫑긋 세우고 다리에 힘을 준 채 똑바로 섰습니다. 2주 전 강원도에서 열린 비상 상황 훈련에서 그녀와 태양은 비슷한 상황을 연습했었습니다. 수직 절벽의 동굴로 위에서부터 침투하고 기습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서울 한복판에서 사용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3중앙 기술 통로로 간다. 옥상으로 데려다줘 리는 화면에 표시된 주차 구역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안중령이 그녀를 말리려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구역 전기를 차단하지. 그놈들도 네가 오는 걸 못 볼 거야. 2분 후 린과 태양은 주차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기술 통로를 통해 본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리는 아래의 모든 광경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약 8명의 괴한이 전술 대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격 소총, 방독면, 헤드셋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 한쪽은 출입구를 점거하고 다른 한쪽은 고위 간부 주차 구역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범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동 방식, 신호, 공간 통제 방식은 모두 그들이 잘 훈련된 용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폭탄 테러 직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침입한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를 구출하거나 남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는 배낭에서 국경 등반 훈련에 사용하던 특수 카라비너 세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철제 난간에 로프를 고정하고 잠금 장치를 확인한 뒤 태양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양은 이 신호에 익숙했습니다. 태양은 그녀에게 바싹 다가왔고 리는 태양이 입고 있는 특수 방탄조끼의 가슴 부분에 가벼운 고리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선에서의 훈련, 그녀가 평생 가장 미친 훈련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절벽을 타고 동굴 측면으로 내려갈 때 사용했던 로프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그 훈련이 가치를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려간다. 동시에 말고. 네가 먼저 오리니 속삭였습니다. 태양은 두려움이 아닌 흥분으로 가득 찬 거친 숨소리로 답했습니다. 로프를 가볍게 잡아당기자 태양은 옥상 가장자리를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로프가 미끄러지고 태양의 그림자가 차가운 시멘트 벽 사이로 노란 섬광처럼 하강했습니다. 태양이 바닥에 닿자마자 린이 뒤따라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벽을 발로 차 지지대 삼아 눈으로는 재빨리 주변을 훑었습니다. 로프 고리에서 난 작은 소리에 용병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태양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들어 그의 정강이를 물어뜯었고 남자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린이 바로 뒤에 착지하며 두 번째 남자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꼼짝 마. 무릎 꿇어. 강철처럼 날카로운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린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어깨에 박히자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총소리가 무리 전체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주차장 전체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태양은 오래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만 잡으면 됐습니다. 어깨에 도면 통을 맨 검은색 방탄조끼를 입은 남자. 그가 바로 폭탄 설치자라는 별명을 가진 윤지한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15개 이상의 살상장치를 제조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던 폭발물 전문가였습니다. 지안은 기술 통로 쪽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받고 린도 받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태양이 어둠 속 불꽃처럼 앞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지안이 몸을 돌려 마구 총을 쏘아댔습니다. 총알 한 발이 근처의 벽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한 손에는 총을 쥔 채 다른 손으로 로프를 잡고 시멘트 벽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접근했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기둥 뒤쪽으로 돌아 지안의 등 뒤로 뛰어올랐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 그는 뒤로 낮아빠졌고 총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린이 그를 덮어 누르고 테러리스트의 비명 속에서 즉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안은 욕설을 내뱉으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린이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수배자 명단에 다시 오른 걸 환영해. 바로 그때 주차장의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안 중령과 신속 대응팀이 세 방향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은 3명의 괴하는 막달은 구석에 몰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진압되었습니다. 지안이 끌려나간 후 그의 눈은 체념에 가득 차린을 바라보며 여전히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가 전부가 아니야. 오늘은 내가 이겼지만 이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를 구할 순 없을 거다. 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리드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옆에 태연히 서 있는 태양을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그 눈에는 섬뜩할 정도로 냉철한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관제 센터로 복귀하는 길에 린은 특수 차량들의 청적색 경광등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기습작전은 끝났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내부에 깊이 파고든 또 다른 네트워크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뿐만 아니라 익숙한 얼굴을 한 배신이라는 것을. 긴급조사 구역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관제실의 감시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마지막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기술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문은 안에서 열릴 겁니다. 10시 전까지만 증거물을 처리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낮고 침착하며 또박또박한 그 음성은 매달 합동지휘 브리핑 때와 똑같았습니다. 동시에 중앙관제 구역의 제3중앙 카메라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이미지는 흐릿했지만 충분히 식별 가능했습니다. 고위급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프로젝터 뒷덮개를 열고 새끼손가락만 한 소형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 있는 자세, 단추를 채우는 방식, 자로 잰 듯한 고든 걸음걸이. 모든 것이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던 하나의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곽 중장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중령은 주먹을 꽉 쥐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태양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곧 마주해야 할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10여 분 후 건물의 절대 안전구역으로 간주되는 5층 집무실. 곽 중장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 몇 장을 유심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린이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린이구나. 내가 방금 주차장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들었다. 폭탄 설치자를 잡았다지. 그의 목소리는 오늘 일어난 일이 그저 조금 과격한 훈련이었던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먼저 들어가게 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에서 잠금쇠가 가볍게 걸리는 소리가 나며 집무실을 외부 세계와 차단했습니다. 곽 중장님, 그녀가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안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일어서서 뒷짐을 지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래. 그 일은 나중에 내가 처리하마. 이놈의 적들이 하필 약할 때를 파고들었어. 하지만 다행히 너와 태양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구나. 리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알게 된 날처럼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고 여전히 다정하게 너라고 불렀으며 여전히 동정심을 사기 위해 책임을 떠맡는 듯한 방식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협력한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의 등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증거물 보관 창고의 비밀번호, 카메라 비활성화 코드, 그리고 제 이동 경로가 모두 유출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가. 그리고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리나, 때로는 시스템이 너무 썩어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눈 감아줘야 할 것들도 있단다. 이해하겠니? 그 대답은 부정도, 자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을 넘었음을 아는 자의 궤변이었습니다. 리는 주먹을 꽉 쥐고 셔츠 단추 밑에 녹음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그가 더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관제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2명의 침입자에게 증거물 창고 문을 열어주고 의료진으로 위장한 인원이 강당에 폭탄을 가져오도록 한 것도 모두 눈 감아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곽 중장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입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넌 이해 못해, 린. 나보다 더 강력한 자들이 이 시스템 전체를 조종하고 있어. 난 그저 모든 것을 좀 더 질서 있게 도왔을 뿐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넌 오늘 아침에 이미 죽었어. 린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방 복도를 점검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제게 총을 소지하지 말라고 요구하신 분도, 행사를 예정보다 일찍 시작하라고 하신 분도 중장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과 일치합니다. 공기가 끈적하게 굳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책상 뒤쪽 서랍에서 낡은 M1911 권총 한 자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던 시절에 사용했던 종류의 무기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바위가 무너지는 듯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참 똑똑하구나. 하지만 너무 똑똑하면 오래 못 살아. 린, 그가 총을 들어 그녀에게 겨눴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태양이 달려들었습니다. 천둥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곽 중장은 방아쇠를 당길 틈도 없이 태양에게 덮쳐졌습니다. 총이 손에서 튕겨나가 카페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린이 달려들어 책상을 옆으로 세게 밀치고 그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팔을 뒤로 꺾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갑으로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거칠었고 이마는 땀으로 젖었습니다. 곽 중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곽 중장님을 국가반역, 테러 방조 및 경찰청 내부 교란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씁쓸함이 가득한 눈으로 린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나처럼 법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보면 알게 될 거다. 린은 대답하지 않고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태양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그녀와 방금 떨어진 총 사이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때 마저씨라 부르고 그녀를 보호하고 경력에 첩보고서 작성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에게 믿음을 배신당하는 것은
총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리는 그 상처에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굳건히 서 있지 않는다면 누가 대의라는 명분으로 시스템 전체를 뒤엎으려는 자들의 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특수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세차게 열리고 신속 대응팀이 들이닥쳐 곽 중장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차가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의 여지가 없는 법정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일주일 후, 경찰청의 대회의실이 훈장 수여식을 다시 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도, 기자도, 카메라 렌즈도, 무대 위에 화려한 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업계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겪어낸 사람들만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영광은 연설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마주했던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린이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파란색 정복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어깨 견장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무게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명예를 상징하는 갑옷이 아니라 땀과 피, 그리고 배신당했다가 다시 확인된 믿음까지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오지였습니다. 그녀의 발치에서 태양이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로고가 박힌 조끼에는 훈장도 반짝이는 줄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태양에게 명예는 행동의 이유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엄숙하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란하게 박수를 치는 대신 린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중령의 가벼운 고갯짓, 강력계 팀장의 묵직한 미소,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간부들의 말없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 이 모든 것이 형용할 수 없는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칭찬의 말보다 더 깊고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이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나서자 린은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붉은 벨벳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안보수호 및 전투 중 특별공로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아래를 향했습니다. 계단 옆에 앉아 다 끝났어요. 라고 묻는 듯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태양이었습니다. 린은 훈장 상자를 열지 않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태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훈장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지켜야 할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촬영되거나 기사화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모두가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사이 린은 먼저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명 아래 오래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뒤편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열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그들의 긴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과 어둠으로 가득했더라도 말입니다. 안중령이 로비에서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처 표지를 씌우지 못한 새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남아 있었지만 린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지휘관의 찌푸린 미간이 아니라 동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또 일이 터졌어. 그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북쪽 국경에서 온 첩보야.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조직이 재건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산간 지역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 놈들 수법이 아주 교묘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 청에서 이미 사람을 보냈지만 너와 태양이라면 흥미를 가질 것 같아서 린은 서류철을 받아들고
천몇 장을 넘겼습니다. 원주에서 화천까지 이어지는 산악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기호들은 희생자들의 이동 경로로 의심되는 지점들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불분명했지만 그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한 중령이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해낸 일들을 본 이상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군. 리는 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은 이미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치 그녀의 손에 들린 임무를 읽기라도 한 듯 발로 대리석 바닥을 가볍게 긁고 있었습니다. 저녁, 업계 기숙사의 작은 방에서 리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 속 훈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로운 임무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더 이상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태양은 그녀의 낡은 군화에 머리를 기댄 채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양은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든 것도 깨어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준비된 전사의 상태였습니다. 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은 별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하늘은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외부의 세력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고 악은 언제나 선한 명분을 내세우며 파고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악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본능이 있었고 피에 새겨진 교훈인 기억이 있었으며 그리고 결코 배신하지 않는 동반자, 태양이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날 것입니다. 훈장을 위해서도 찬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산간 지역의 한 아이가 이불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한 어머니가 숲속에서 아이를 찾으며 울부짖지 않도록, 제복을 입은 첫날부터 그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진 약속,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린 대위와 궁견 태양의 이야기는 단순히 긴장감 넘치는 수사 과정이 아니라 충성심,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옳고 그름 앞에서의 냉철함이라는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를 진정으로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권력, 절차, 그리고 명예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이곳에서 말하지도 반박하지도 않는 한 마리의 개가 가장 정직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귀를 한 번 접는 것, 경고의 시선을 보내는 것만으로 태양은 감춰져 있던 진실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동반자인 린 대위가 명령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은 절차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느낌에 두어야 할까요? 이해와 동행에서 비롯된 충성심은 언제나 모든 보고서나 표창장을 뛰어넘습니다. 결말은 박수갈채나 반짝이는 훈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여는 날처럼 린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지만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고요하고 진실한 아름다움을 느끼셨다면 소중한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한 가지를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지도 모릅니다.